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제가 시차를 좀 이게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걸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컨디션 조절을 못해가지고 영상을 어제처럼 막 이렇게 퀄리티 있게 만들지를 못했고 유료 사이트 보면서 오늘은 분석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주간 한 조합만 딱 갔거든요. 한 조합만 이 우리은행승 서울 SK 언더 이렇게 가서 한 조합만 가서 적중을 했죠. 아주 좋은 결과 나왔고, 그러고 오늘 NBA 역시도 70대 30 조합표에서 70% 주력 조합 적중이 하면서 수익을 발생하는데 성공을 했죠. 뉴욕 마인하고 오클라호마 일반 승이었는데 이때는 아시다시피 뭐 쿤브랑 릴라드 뭐 GT도 안 떠져 있는 상황이라서 오클라호마 배당도 1.20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갖고 2.2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이 영상에서도 미러키가 던지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완전히 쌩 던져버리면서 야, 그런 경기가 나왔고 뉴욕 마인은 좀 운이 따랐다고 봐야겠죠. 0.5는 솔직히 좀 운적 영역이 무조건 따랐다고 봐야 됩니다. 0점으로 먹은 거면은 야 6점 차로 자유투를 야 조시아트랑 브런슨이가 자유투를 4개 중에 하나도 안 튕겨주고 다 넣으면서 0.5 마인 되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내일 경기들은 사실 필라랑 댈러스 경기는 저는 지금 분석이 불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루먼드, 엠비드, 에릭 고든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상당히 3점 농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에릭 고든이가 만약에 최근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직전 경기 진짜 보스턴전에 20점짜리 리드를 벌렸던 거 이거를 4쿼터에 정말 레저 플레이가 나오면서 역전을 당해서 졌는데 근데 최근에 필라델피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3점 농구를 하는 과정에서 G리그에서 끌어다 쓰는 저스틴 에드워즈였나? 걔랑 그러고 이 에릭 고든이랑 맥시랑 그리고 켈리 우브레도 고잘 3점을 넣어줬고 얘네들이 3점을 좀 잘 넣어주는 바람에 필라델피아가 연승도 타고 보스턴 상대로 2점 차 리드도 잡고 이랬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필라델피아의 이 GTD 자원들을 그냥 무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영양가가 아닙니다. 댈러스는 부상자가 좀 줄었다고 봐야겠죠. 그죠?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AD 여기 앞에 다 써져 있네요. C 센터 3명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5번 자리가 지금 댈러스는 비상인 거거든요.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멀쩡한데 저는 솔직히 이거 결장 이슈는 사실 결장 이슈가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결국에는 뭐 승패 핸디 쪽이 저는 좀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댈러스가 결국에는 돈치치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템포는 느리진 않은 편이다. 충분히 빠르다까지는 아니지만 느리진 않은 편이다라는 좀 그거를 올 시즌에 열심히 입증한 팀이고 그리고 핸들러 역할을 카이리 어빙이 하면은 템포가 그렇게까지 죽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클레이 탐슨이라는 캐치앤슈터, PJ 워싱턴도 지공을 때리는 선수는 아니고 개포드는 사실 세로 수비만 딱 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맥시 같은 전형적으로 러닝 레이업 속도로 파고드는 리듬 빼앗아 가지고 레이업 올라가는 이런 발 빠른 가드한테 좀 취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뭐 오바도 꽤나 잘 내고 있겠다. 결장자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배팅은 저는 오바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승패핸디는 저는 이건 결장자 체크하고 봐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뭐 데이터 쪽만 한번 살펴보자면은 양팀 맞대결은 제가 아까 봤었는데 언더 받치였어요. 양팀 이 상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기준점 자체가 이때랑 차이가 있죠. 전 시즌 맞대결이 2번인데 243.5, 236.5를 받았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236점 나왔고 0.5 언더 났었네요. 그죠? 올 시즌 맞대결이랑 전 시즌 마지막 맞대결. 근데 오늘 기준점은 당장이 220대이기 때문에 저거랑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그 정도의 이 언더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는 명백히 뭐 최근 10경기 7오바 3언더 명백히 언더보다는 오바를 더 많이 내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언더났던 게 뭐 세크전, 필라전, 아니 시카고전 이런 게 의문의 그 야투가 갑자기 좀 빈곤한 야투율이 나오면서 양팀 모두 그러면서 두 팀 모두 대량 득점 120을 넘는 팀이 아무도 없으면서 언더가 났었잖아요. 오버가 났던 거는 충분히 양팀 모두 이런 식으로 보선전에 양팀 모두 충분히 제 몫을 다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미친 에고바가 나온 거는 양팀 모두 제 몫을 다했다고 봐야겠고 이랬거나 근데 지금 댈러스 분위기라면은 직전 뭐 클브란트 144실점 때려 맞았던 이 댈러스의 분위기라면은 필라델피아가 댈러스 상대로 지금 5번 자리 비상 뚫린 댈러스 상대로 막 꼬라박을 가능성보다는 충분히 제 몫을 해줄 가능성을 보는 게 맞겠고 댈러스 역시도 지금 필라델피아 상대로까지 만약에 엠비드랑 뭐 지금 드루먼드, 에릭 고드 이렇게 다 프로바블이 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상대로까지 이런 경기력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동부 원정연전 소화하고 있는 일정인데 이게 동부 원정연전 세 번째 경기잖아요. 앞선 두 경기 다 100점대 초반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반등을 좀 해줘야 돼요. 댈러스가 뭐 시즌 던질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2반 큐반인가 그 뭐 단장이라든지 그리고 돈치치 트레이드 시킨 그 어디죠? 나이키 그 뭐야 마케팅 실장 출신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올 시즌에 무조건 윈나우 달릴 거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댈러스가 이번 필라전에는 얘네도 득점력에 무조건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110점 이상.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오바 까고 보는 게 맞는 듯. 클브라고 보스턴 경기는 이 경기는 좀 열심히 대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도 두 번이나 있었고 결장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클브는 오코로랑 딘웨이드 뭐 물론 식스맨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이지만 비중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란 말이죠. 뭐 오코로는 3점 시도 자체가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지만 클블 내 기준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오코로가 클블에서 제가 알기로는 팀 내 선수단 중에 3점 성공률 시도 말고 성공률은 1등입니다. 그 정도로 3점을 잘 넣어주는 샤프스터고 딘웨이드는 뭐 솔직히 핵심이죠. 클블에서. 그런데 보스턴은 여기 깔끔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결장 이슈는 보스턴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건 여러모로 부가적인 면까지 따지면은 클블이 좀 더 유리한 경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일정 자체도 보스턴은 지금 원정연전을 펼치고 있는 일정이고 클블은 지금 홈연전을 치르고 있는 일정이지. 이따가 이거는 말보다는 저 전적판 보고서 하는 게 나아 보이고 근데 그러고도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보스턴은 최근에 이렇게 클린했었던 GT도 안 떠 있고 이랬던 적이 많았지만 저녁이나 새벽에 꼭 한두 명씩 GTD가 돌발적으로 생겼다라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제가 클릭을 잘못했는데 그건 축구 분석하는 사이트였어요. 최근에 제가 축구를 아예 안 하고 있지만 클릭을 맞죠? 자, 올 시즌 맞대결 두 번 있었습니다. 이때 237점, 226점 각각 두 팀 모두 홈에서 펼친 팀들이 승리를 거뒀었죠. 두 번 모두 원 포지션, 투 포지션 이내에 접전 승부였습니다. 이날에 이따 박스 스코어를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보선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이번 경기는 이 직전 맞대결 12월 2일날 이때 경기는 양팀 모두 나란히 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클브는 지금 4연승, 보스턴 3연승. 양팀 모두 최근 5경기 똑같이 4오바 1언더로 오바를 잘 내고 있는 흐름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기준점이 보스턴 경기 치고는 너무 높습니다.
보통 요것만 보시더라도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가 220대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230대, 거의 중후반이는 236.5니까 중반이라고 봐야겠고,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월등히 높게 받은 경기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클불에 저는 홈연전, 지금 클불은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앞에 2경기가 모두 홈이었고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연전 3번째 경기고, 보스턴은 반대잖아요. 원정연전 3번째 경기라서 일정상으로는 클불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고 양 팀의 경기력, 최근 경기력, 최근 흐름 자체도 저는 클불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클불이 뭐 120, 137, 144 이런 대량 득점을 3경기 연속해서가 아니라 지금 얘네가 승리를 하고 있어. 같은 연승이더라도 솔직히 좀 질이 달랐잖아요. 클불은 사실상 말하면은 상대팀을 가리지 않고, 마이애미건 애틀란타건 댈러스건 뭐 가리지 않고 디트건 간에 그냥 초전박살 찢어 발기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압도적인 값이 대승을 해내고 있는, 하면서 대연승을 타고 있는 흐름이라면은, 보스턴은 아시겠지만 필라전에도 20점 차 이상으로 끌려가던 게임이 4쿼터에 필라델피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게임 조정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뇌절 플레이가 연거푸 나오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역전패를 당했던 경기였고, 필라델피아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 3쿼터까지도 보스턴이 시종일관 끌려갔었던 그런 경기였죠. 그리고 뉴올리언즈 전에도 꼴랑 원포지션 승리였습니다. 최근에 덴버가 마인을 찍어준 적이 없었잖아요. 계속 뭐 약팀들하고도 접전만 하던 덴버가 오늘 뉴올 상대로 뭐 홈으로 돌아온 경기긴 했지만 시원하게 마인을 찍어줬단 말이죠. 근데 이 뉴올리언즈랑도 보스턴은 원포지션 게임을 했었고, 이런 거를 보면은 최근에 이 연승도 같은 연승이 아니라 좀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거의 동배급 경기잖아요. 마이너스 2.5면은. 그러고 양 팀의 이 박스 스코어를 살펴봐야겠죠. 이건 일단 타일러 히로 봐야 돼가지고. 이게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이. 1차전은 볼 거 없을 것 같고, 자, 이날에 아까 제가 박스코어를 이미 보고 전 분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야투율 차이가 꽤나 명백했습니다. 이날에 솔직하게 클불이 팀 전체적으로 미친듯이 터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모블리는 뭐 이거 인사이드에서 전혀 활약을 못 해줬다라고 봐야겠고, 제러 달렌도 8점밖에 못 냈으니까 솔직히 인사이드에서 클불이 자랑하는 투빅이 전혀 힘을 못 쓴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갈란드도 이거 3점 터졌죠. 도노반 미첼은 그냥 주사위 거의 6 거의 뜬 거죠. 니앙 3점 100% 찍었죠. 그리고 오코로 오늘 결정 확정인 오코로 3점 100% 찍었죠. 그러니까 이 슈터들이 대표적으로 터진 거고, 투빅이 굉장히 못하는 경기였지만 슈터들이 좀 단체로 터지면서 3점 성공을 보시면 47.2% 이렇게 아주 훌륭한 3점 성공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보스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런 브라운이 결장했던 경기였어요. 제일런 브라운이 원투펀치 중에 한 명인 제일런 브라운이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야투율이 굉장히 꼬라박아 3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랬음에도 결과는 4점 차로밖에 안 졌죠. 클불이 3점 성공으로 47%를 기록했는데 3점 슛 성공률 차이가 13%가 차이가 났는데 4점 차로밖에 안 졌습니다. 제일런 브라운도 없었는데. 리바운드도 우선은 뭐 당연히 공격 리바운드를 4개씩이나 그 보스턴이 압도했기 때문에 리바운드는 보스턴이 우위를 점한 거죠. 그리고 턴오버 보스턴이 8개, 클리블랜드가 17개. 그 2배가 더 많았잖아요, 클리블이. 결국에는 보스턴의 이 수비의 에너지가 더 높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직히 이 박스 스코어 분석만 진행을 하면은 사실 지금 제일런 브라운도 GTD 안 껴져 있고 이번 경기 출전 가능하다, 보스턴 역배승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저는 아까
서두에 분석했던 내용이 있죠. 최근 연승도 같은 연승이나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그러고 지금 클불의 이 미친 야투 감각이 정말 뛰어난 상황이다. 그리고 얘네 원정연전 일정인 만큼 최근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제가 이걸 까먹을 뻔했습니다. 또 자, 이날에 이 양 팀이 아까 지금 찾아봤었던 이 박스 스코어가 12월 2일이었단 말이에요. 12월 2일. 꽤 오래전 일인데 이때의 보스턴은 올 시즌에 최고점을 달리고 있었던 시기였단 말이죠. 12월 2일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월 2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2월 2일 이때거든요. 딱 보면 아시겠죠.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이때 보스턴은 클브를 만나기 전까지 7연승을 달리다가 클브한테 딱 지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박스 스코어를 그렇게 클브리 3연승으로 47%를 기록하면서 지면서 7연승이 끊기고 이내 바로 마이애미 디트 미러키 상대로 3연승을 하면서 최근 11경기 10승 1패라는 아주 정점의 흐름을 달렸던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때보다 지금 보스턴은 월등히 못하는 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보스턴은 확실히 저 때보다 안 되는 팀이란 말이죠. 클리블랜드는 사실 지금 최근에 보여준 경기력면은 시즌 개막하고서 막 15연승 이렇게 찍었을 때랑 별반 다를 게 없는 뉘앙스고. 근데 저는 클리블의 승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오바. 클블 경기를 저는 때려 죽어도 언더는 못 가겠다는 마인드가 깔려져 있어. 기준점 무시하고라도. 지금 클리블랜드가 다시 한번 진짜 오바를 잘 찍습니다. 그냥 멤피스처럼 순수 막 진짜 잘 달려가지고 오바 찍는 느낌이 아니라 클블은 그냥 신기하게 눈 떠보고 있으면 한 2분에 20점 나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냥 보시더라도 클블이 올 시즌에 제일 오바를 많이 찍은 팀일걸요? 이거 딱 느낌 오시죠? 파란색이 이거 오바고, 보라색이 언더인데. 오바 잘 내다가 한 번씩 언더내고, 오바 또 주구장창 잘 내다가 한 번씩 언더내고. 그러니까 클블은 그냥 오바 까고 봐야 되는 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브루클린하고 휴스턴 경기는, 이거는 솔직하게 뭐 어떤 것 때문에 직접 경기 개발렸기 때문에 14.5마엠 받고 개발렸기 때문에 휴스턴이 이번에 복수할 것이다. 솔직하게 이번 일정 자체가 휴스턴 마인을 좋게 볼 건덕지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휴스턴이 직전 경기에서 솔직히 브루클린한테 너무 개발렸어요. 그냥 진 게 아니라 너무 압도적으로 말렸습니다. 이날에 브루클린이 뭐 공격만 뭐 3점이 쏘는 적적 들어가고 막 50% 찍어갖고 이랬으면은 차라리 휴스턴이 야 진짜 재수없게 졌네. 브루클린 하필이면 브루클린 이 루키들 막 자이어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3점 막 70%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정말 재수없게 졌네. 쏘는 적적 다 들어가고 졌네. 이런 생각 들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브루클린 37% 기록했어요. 3점. 근데 솔직하게 나머지 다 잘했습니다. 휴스턴보다. 그러면은 사실 혼자 백투백 껴있죠. 휴스턴이. 홈에서 브루클린한테 이렇게 14.5 핸디 받고 12점 차로 지면서 개망신 당했는데 이거 혼자 백투백 여파도 깔려져 있고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파자까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뭐 출전 시간 관리도 아예 못하는 경기였고 백투백 여파가 충분히 지날 가능성이 있고 휴스턴이 그렇다고 백투백에서 스페셜 팀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마인을 볼 건덕지가 없는 경기거든요. 근데 마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솔직히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이거는 뭐 어째서 어떻다. 그리고 결장 이슈도 휴스턴이 뭐 센군 지금 4경기 연속 결장했죠. 벤블리시도 오늘 결장한 상황이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결장 이슈도 사실 뭐 브루클린은 원래 이만큼 있었던 팀이었고 휴스턴이 라인업도 굉장히 좀 부상자가 발생된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이거는 그래도 휴스턴 마인을 보는 게 전 느낌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좀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분석은 좀 터무니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가 209.5를 받았습니다. 직접 브루클린이 휴스턴 상대로 110점을 넣었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게 도박사들이 짱구는 아니에요. 막 그런 배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야, 이거 기준 좀 귀신같이 매겼네. 어쩜 이렇게 정말 뭐 귀신같이 이렇게 매겼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기준점 매기는 사람들이 한 명이서 뭐 자기 생각대로 맘대로 매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회의를 거치고 뭐 이런 얘네도 스스로 뭐 어떤 경기 양상이 나올 것 같다 하면서 기준점을 책정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209.5를 받았다? 저는 이 기준점을 매기는 도박사들이 브루클린이 이번 경기에서는 휴스턴 수비에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을 높게 봐서 209.5밖에 안 받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휴스턴,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전형적으로 득점 꼬라박는 경기가 나오면은 이 8.5, 9.5 정도는 휴스턴이 많이 찍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게 전부입니다. 분석 내용은. 솔직하게. 이 경기 패스하겠습니다. 토론토의 최근에 경기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뉴욕이 오늘 이 백투백 여파도 딸려져 있고, 시카고랑 마이애미 경기는 저는 사실 이 경기는 뭐 분석 올 시즌 맞대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할 만한 분석 자료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았고, 이번 트레이드가 좀 주된 내용인데, 잭나빈이 세크라멘토로 갔죠. 그러고 시카고에 영입된 선수들이 세크라멘토에서 케빈 허더를 받아왔고, 샌안토니오에서 트레 존스랑 제 콜린스를 받아왔죠. 아시겠지만 트레 존스랑 제 콜린스는 샌안토니오에서 그냥 사실상 버림받은 셈입니다. 버림받은 셈이에요. 뭐 스테판 캐슬이라든지 이런 젊고 좀 유망한 유망주들은 다 지킨 트레이드였단 말이죠. 시카고가 뭐 지명권은 뭐 드래프트 픽은 정말 이번에 많이 받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얘네가 이번에 트레이드가 정말 베스트 트레이드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냥 나쁘지 않은 그냥 썼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카고의 이번 트레이드를 했던 목적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목적. 이건 조현일 해설위원의 그 트레이드 관련 영상을 보셔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시카고가 이번 잭나빈을 팔아 넘기고 뭐 받아온 선수들이 다 악성 계약, 케빈 허던 악성 계약이잖아요. 악성 계약 선수 한 명과 더불어서 검증되지 못한 나머지 두 명, 그렇게 내용이 없는 두 명, 그리고 트레 존스는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기사도 바로 떴죠. 그런 거 봤을 때 시카고는 대놓고 이제 태깅 버튼을 누른 겁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얘는 이제 철저하게 더 탱킹 모드로 돌입할 가능성이 거의 99%가 된 거예요. 시카고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않는 팀이 된 겁니다. 전혀 이제 플레이오프를 노리지 않는 팀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카고는. 그러니까 이번 트레이드로 인해서 시카고는 드래프트 픽을 모으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마이애미랑 사뭇 다른 느낌이죠.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가 그 팬 라이얼즈랑 계속 키보드 배틀 할 때도 뭐라 그랬죠? 코칭 스텝진이 뭐라고 인터뷰했죠? 우리는 지미 버틀러가 없어도 플레이오프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가 있든 없든 간에 윈나우 버튼을 누르는 팀이고, 시카고는 리빌딩 버튼을 누르는, 탱킹 버튼을 누르는 팀이라서 이거는 양팀 분위기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코비 화이트건 부세비치건 지금 다 트레이드 블록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만약에 시카고 프랭 가나왔더니, 최근에 시카고 그래도 3점 꽤 잘 들어가던데 시카고 프랭 가나왔더니 새벽에 갑자기 트레이드 성사돼가지고 얘네 부세비치 코비 화이트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세비치는 지금 여러 팀하고 계속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뭐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겠지만, 근데 지금 우선 트레이드 데드라인 기간이라서 이런 걸 아예 배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가 지금 라커룸 분위기가 좋을 수도 없겠죠. 댈러스가 직전 클블 전에 막 40몇 점 차, 50몇 점 차로 완전 찢겼듯이 시카고가 지금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잭나빈이 1옵션 에이스였고 팀 내 거의 간판 스타였잖아요. 근데 간판 스타가 떠나고서 이를 대체하는 선수가
마땅히 없잖아. 즉시 전력감 선수가 없었잖아. 드래프트 픽을 받아오는 트레이드였잖아요. 근데 얘네도 지금 이제는 막 승리를 할 의욕이 마이애미보다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마이애미 승마의 쪽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클리퍼스랑 레이커스 경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치치랑 막시 클리버가 왔지만 결장 확정이죠. 둘 다. 캠 레디시는 다우플 상대로 결장 유력이고 르브론하고 게이브 빈센트가 프로 바블이긴 한데 사실 좀 라인업에서 굉장히 결함이 많이 생겼죠. 잭슨 헤이즈 혼자 이제 5번 자리를 좀 지켜야 되는 상황이 왔고 레이커스가 가뜩이나 1월 20일이었나? 그때 클리퍼스랑 맞붙어하고 14점 차로 대판 깨진 적이 있었죠. 그때 AD가 그나마도 그때 팀 내 최다 리바운더였어요. AD가 정말 더럽게 못했던 경기였지만 그럼에도 레이커스도 제일 리바운드를 많이 따낸 선수였단 말이죠. 근데 그 AD도 댈러스 가서 없죠. 그러니까 지금 데려온 두 선수가 나란히 결장이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기존 라인업에서 AD랑 맥스 크리스티가 그냥 결장하는 경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근데 맥스 크리스티가 최근에 잘했단 말이죠. 맥스 크리스티가 최근에 레이커스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였어요, 사실. 직전 뉴욕전에도 맥스 크리스티가 팀 내 최다 득실 마진을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득점이나 이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면에서 가장 영향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맥스 크리스티도 결장하는 상황이 된 거고 댈러스 감으로써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당연히 클리퍼스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레이커스는 지금 5번 자리 구멍 뚫린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지금 레이커스가 돈치치를 영입했으면 추가 행보를 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이 5번 자리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메꾸려고 당연히 이때도 AD 있을 때도 클리퍼스한테 리바운드 졌습니다. 그리고 직전 뉴욕전에도 얘네가 승리를 거뒀지만 아까 이거 타일러 히로 얘기한다는 거 이거 아까 마이애미 승마엠 볼 때 이거 얘기 못했는데 타일러 히로가 직전 경기 개인 야투 26.7% 3점 빵% 그리고 3점 7개 쏴가지고 정말 최악으로 못한 날이었다. 11득점. 근데도 마이애미 이기긴 했어요. 똥줄 끝에. 최근에 뭐 히로가 솔직히 가끔 이렇게 못한 경기도 있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나쁘지 않은 활약. 경기장 뭐 4경기 연속 20득점 이상 하면서 1옵션 역할을 충분히 해줬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직전이 완전 꼬라 박았는데 받는 가능성도 볼만합니다. 그러고 요거 이거 레이커스가 직전 뉴욕을 상대로 대승을 만들어냈잖아요. 이날의 리바운드 그냥 압살당했습니다. 5번 자리 없어가지고 AD 없어가지고 공격 리바운드 3개 레이커스가 이긴 경기였지만 뉴욕이 16개였어요. 5배 이상 차이 났죠. 공격 리바운드가 이거 뉴욕이 졌으면 안 되는 경기였어요. 근데 레이커스가 이거 야투 미친 듯이 폭발해갖고 이긴 거였어요. 그냥 진짜 약간 뽀록성으로. 근데 클리퍼스라는 올 시즌 수비 정말 견고한 팀 상대로 이렇게 야투를 기록 못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그러고 리바운드 클리퍼스한테 더 심하게 따이면은 이건 클리퍼스한테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포틀랜드랑 인디애나 경기는 소액으로 그냥 언더치로 보겠습니다. 양 팀이 우선 백투백에서 굉장히 기록이 나쁩니다. 공통적으로 인디애나가 올 시즌 백투백 6경기 2승 4패 평균 득점이 109밖에 안 됩니다. 득실 마진은 마이너스 8.5고 인디애나 그리고 포틀랜드는 4승 4패 평균 득점이 104.1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2.5고 사실 오늘 인디애나 유타랑 템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경기를 했어요. 103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인디애나 오늘 유타한테 리바운드를 압살당했고 그러고 3점 성공률 24%밖에 기록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언더 떨어진 건데 솔직히 저는 당연히 유타가 지고 있을 때 템포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인디애나가 좀 개 발라주기를 바랬죠. 막 10점 차, 15점 차 인디애나가 리드 잡는 그림을 보고 오바를 갔던 거였죠. 근데 되려 유타가 그러니까 인디애나 3점이 고꾸라지는 바람에 23.8%밖에 기록이 안 되는 바람에 인디애나가 시종일관 끌려갔던 경기였죠. 역전을 하려고 계속 신중히 공격하는 그림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언더 떨어진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거 인디애나가 약정배를 받은 경기지만 포틀랜드 기세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피닉스도 오늘 연장 가서 2점 차로 승리. 야,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고 포틀랜드가 그러고 연장 근데 오늘 이 박스 스코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닉스 2차전에 주전 5명이 다 40분 이상 뛰었고 41분 이상 완전 플레이오프 박스 스코어 보는 줄 알았습니다. 주전들을 너무 갈아 넣었어요, 감독이. 이거 이동거리 없는 홈은 백투백이라지만 주전들 다 41분 이상 뛰었다? 여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기준점은 기준점대로 좀 높게 받았겠다. 언더 소액 지르고 보는 게 나을 듯. 언더 소액.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준비성 없이 즉흥적으로 좀 분석을 진행해 봤는데 좀 모쪼록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어제 그 심판 정보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올린 게 제가 한 백투백 올킬 했을 때보다 따봉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50개 이상을 눌러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또 많이 좀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 체력이 되는 한은 내일 경기는 최소 모든 경기를 다 심판 정리해서 숲TV 제 방송국 게시판과 그리고 유튜브 공개 게시글 전체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게시글로 이따가 보시기 편하게끔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 이거 게시글만 보더라도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뭐 엿같이 부러질 때 막 욕도 올리고 그러는 아주 재미난 놈이니까 구독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